토요일마다 같은 벤치에 앉던 여자.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옆에 앉으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름도 직업도 모른 채 이어진 대화. 그리고 반복되는 만남.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흔들린 마음. 남편은 지방에 있고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을 채운 건 다른 남자의 따뜻한 말과 시선. 선을 넘지 않았다고 믿었던 관계는 결국 비 오는 날 골목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걸 알면서도 가장 그리워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그날 아침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남편은 지방 발령을 받은 지 벌써 8달째였고 저는 그 조용한 집에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익숙해졌다고 믿고 싶었던 거겠죠. 토요일이었어요.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 그런 날. 저는 습관처럼 운동화 끈을 메고 공원으로 나섰습니다. 특별한 이유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가을이 막 시작되던 무렵이었어요. 은행나무 잎이 아직 초록과 노랑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었고 바람은 서늘하면서도 포근했습니다. 공원 입구 작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들고 벤치에 앉았어요. 그 벤치였어요. 늘 앉던 그 자리. 오른쪽으로는 분수대가 보이고 왼쪽으로는 아이들이 뛰노는 모래 놀이터가 있는. 저는 커피 한 모금 마시며 멍하니 분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앉았어요.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공원 벤치에 낯선 사람이 앉는 건 흔한 일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그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드세요? 날씨가 아까워서요. 라고 남자가 말했어요. 저는 살짝 굳었어요. 낯선 남자가 느닷없이 말을 꺼는 상황. 경계심이 먼저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봤을 때 저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맨투맨의 청바지,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딱히 수상하거나 이상한 구석은 없었어요. 그래도 경계심을 거두진 않았어요. 뭐 그렇게 됐네요. 라고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특별히 더 말을 붙이지도 않고 그냥 분수대를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는 기색이 없었달까요? 그 태도가 오히려 이상한 안도감을 줬어요. 몇 분이 흘렀어요. 저쪽 분수 겨울 되면 꺼지겠죠? 라고 남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12월 초에 꺼졌어요. 생각보다 오래 틀더라고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짝 웃었어요. 놀랍다는 듯이. 자주 오시나 봐요? 라고 남자가 말했어요. 거의 매주요. 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아주 사소하게. 분수 이야기가 날씨 이야기가 됐고, 날씨 이야기는 이 동네 얼마나 됐냐는 이야기가 됐고, 어느 순간 결혼 이야기까지 흘러가 있었어요.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남편분은요? 라고 남자가 물었습니다. 지방 근무 중이에요. 주말 부부거든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쉽지 않겠다. 주말에 이렇게 혼자 계시면. 라고 남자가 말했어요.
쉽지 않죠. 근데 뭐 익숙해지더라고요. 라고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 스스로도 몰랐는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 한쪽이 찌르르 했어요. 익숙해졌다는 게 사실인지 그냥 익숙해진 척 하는 건지 갑자기 헷갈렸거든요. 그 남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몇 년 전에 장거리 연애를 한 적이 있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외로운 건지 그냥 고요한 건지 구분이 안 된다고. 그 말이 콕 박혔어요. 그러던 중에 작은 소동이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크게 울기 시작했고 비둘기떼가 한꺼번에 날아올랐어요.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커피를 쏟을 뻔했는데 그 남자가 반사적으로 제 손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놀랐어요. 라고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찰나의 순간이 어색해야 했는데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1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랐어요. 저는 오전에 산책 나온 거였는데 어느새 점심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처음 보는 분인데 왜 이렇게 솔직해지죠? 라고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웃었어요. 그런데 웃음이 가시고 나니까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름도 직업도 제대로 묻지 못했어요. 남자 쪽도 먼저 말하지 않았고 저도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시간이 그 자체로 충분했달까요? 아니면 물어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 피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만 가볼게요. 오늘 반가웠습니다. 라고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도요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분수 쪽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도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도 자꾸 뒤가 신경 쓰였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한숨이 나왔어요. 텅 빈 거실, 늘 그 자리에 있던 조용함.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조용함이 오늘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고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고 뭘 해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자꾸 그 사람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 다시 만날 일도 없을 사람. 그런데 왜 자꾸 생각이 나는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뭐 했어? 라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아주 잠깐. 그냥 산책. 별거 없었어.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별거 없었어. 라고 했지만 그 말이 자꾸 마음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이상한 사람처럼 살았어요. 밥을 먹다가도 멍해지고 드라마를 보다가도 집중이 안 됐어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 뭔지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그런 상태. 다음 토요일 아침이 됐어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섰어요. 평소엔 대충 묶고 나가던 머리를 그날은 괜히 한 번 더 만졌어요. 그러다 멈췄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갔어요. 발길은 공원으로 향했고
손에는 어김없이 아메리카노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냥 산책이야. 매주 오던 곳이잖아. 그 벤치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와서 커피를 들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눈이 마주쳤고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놀란 척도 없고 반가움을 과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혹시 또 오실 것 같아서요. 라고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뭔가 대꾸를 해야 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웃으면서 옆에 앉았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는데 볼만 유독 달아올랐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매주 만났습니다. 특별한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토요일 오전, 같은 시간, 같은 벤치.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한 바퀴 걷고 시장 골목을 기웃거리기도 했어요. 그는 말을 참 예쁘게 했어요. 억지스럽지 않게, 튀지 않게, 그냥 보이는 것들을 담백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웃었을 때 눈이 먼저 웃으시네요 라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남편이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제가 그런 말에 너무 굶주려 있었던 건지 3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시장 골목을 걷다가 좁은 길에서 지나가는 어르신을 피하려고 제가 옆으로 비켜섰어요. 그런데 바닥에 젖은 낙엽이 있었는지 발이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순간이었어요. 그 사람 손이 제 팔을 잡았어요.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딱 그 정도의 힘으로. 괜찮으세요? 라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네, 괜찮아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금방 손을 놓았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손이 닿았던 그 감각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팔 위에 뭔가가 남아있는 것처럼. 걸으면서도 시장 어묵 냄새를 맡으면서도 계속 그 자리만 느껴졌어요. 그날 포장마차 앞을 지나다 멈춰 섰어요. 떡볶이 냄새가 났거든요. 여기 맛있어요? 라고 남자가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너무 매워요. 저 매운 거 못 먹어서 라고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면 뭘 드세요? 라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묵이요. 국물만 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어묵 2꼬치를 사왔어요. 국물 많이 주세요 라고 했다면서 웃으면서 건네줬어요. 저는 그게 또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 큰 걸 받은 것도 아닌데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목에서 뭉클하게 내려갔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뭔가를 따져보게 됐어요. 이 감정이 뭔지, 이게 그냥 설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위험한 건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오늘도 어김없이 조용한 거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은 오늘 야근이라고 했어요. 전화도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그 조용함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예전엔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불편했어요. 제 안에 있는 게 드러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씻고 누웠어요. 잠이 안 왔어요. 불을 끈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지워보려 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그런데 지워지는 게 없었어요. 손이 닿은 그 찰나, 어묵꼬치를 건네던 그 손, 웃을 때 눈이 먼저 웃으시네요. 라는 그 목소리.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저 결혼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아마 알 거예요. 선을 넘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공원에서 커피 마신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가슴이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남편 얼굴을 떠올려 봤어요. 어렵지 않게 떠올려야 정상인데 그날 밤은 왜인지 자꾸 흐릿했어요. 그 사람 얼굴이 더 선명했습니다. 저는 눈을 꼭 감았어요.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뒤척이다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 토요일이 벌써부터 기다려졌습니다. 그날은 처음부터 뭔가 달랐어요. 아침부터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짙은 회색 구름이 거칠 기미가 없었고 공원으로 나가려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챙겨 나왔지만 공원 벤치에 앉을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게 연락해야 하나. 잠깐 망설였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번호를 모르니까요. 저는 그냥 평소처럼 공원 입구까지 걸어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가 거기 서 있었어요. 우산을 쓰고 공원 입구 처마 아래에 기대어. 저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턱으로 맞은편 골목을 가리켰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곳은 골목 안쪽 작은 카페였어요. 오래된 건물 1층을 개조한 곳인데 천장이 낮고 조명이 은은했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제법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게 당기는 날이네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쵸? 오늘은 라테 어때요? 라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했어요. 돌아오는 뒷모습을 멍하니 보다가 저도 모르게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뭔가 오늘은 공기가 달랐어요. 비 때문인지 실내라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평소 공원 벤치에서 나누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인데도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딱 그랬어요. 라테 2잔이 테이블에 놓였어요. 우리는 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이번 주 뭐가 힘들었는지. 그는 회사에서 있었던 작은 일을 이야기했고, 저는 혼자 밥 먹다가 괜히 서러웠던 날을 꺼냈어요. 꺼낼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나왔어요. 그게 이 사람 앞에서 자꾸 생기는 일이었어요. 꺼내지 않으려던 것들이 자꾸 나왔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벌컥 열렸어요. 비를 잔뜩 맞은 중학생 2명이 킥킥거리며 들어왔고 문이 닫히면서 찬 바람이 훅 들어왔어요. 라테 잔 위에 뜬 우유 거품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사람이 그걸 보더니 슬며시 웃었어요.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낮은 목소리로 아주 조용하게. 보고 싶었어요. 라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덜컥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웃으면서 넘기려 했어요. 에이, 저번 주에도 봤잖아요. 라고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웃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봤어요.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그 시선이 무거웠어요. 불편한 무거움이 아니라 뭔가를 꼭 눌러놓고 있는 것 같은 무게. 저는 라테 잔을 내려다봤어요.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우유 거품에 생긴 작은 기포들이 하나씩 터지는 걸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집중이 안 됐어요.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보고 싶었어요. 라는 그 네 글자. 비는 그칠 줄을 몰랐어요. 카페를 나올 시간이 됐을 때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졌어요. 우리는 각자 우산을 펴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나란히 아주 조금 가까운 거리로. 골목 끝이 가까워질 때였어요. 거기서 방향이 갈라지는 곳이었어요. 그가 걸음을 늦췄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우산 아래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 끝에서 저는 그 손을 뿌리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그래야 한다고.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손이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는 잠깐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그리고 그가 아주 천천히 몸을 기울이더니 제 볼에 가볍게 입술을 댔어요. 닿는 듯 마는 듯 그 정도의 온도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근데 참기 힘들어서요. 라고 남자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가 먼저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발이 바로 안 떼어졌어요.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우산을 쓰고 있는데도 비 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생각도 안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계속 걸렸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참기 힘들었다고. 그 두 말이 동시에 맞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 마음을 흔들었어요. 나도 그런 마음이었던 건 아닐까? 집 앞에 도착해서야 발걸음이 멈췄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살짝 떨렸어요. 문이 열리고 조용한 집 안에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우산을 그대로 들고 앉아버렸어요. 젖은 우산인 걸 알면서도 내려놓기가 싫었어요. 오늘 일을 없었던 것처럼 지울 수 있을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이미 너무 선명하게 남아버렸으니까. 볼 위에 남은 온기가 빗속에서도 아직 따뜻했습니다. 선을 넘고 나면 그 선이 어디 있었는지도 흐릿해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볼에 입술이 닿았던 그날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안에서부터 무언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그가 번호를 물었어요. 그날 헤어지기 전에.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알려줬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시지가 왔어요. 잘 들어갔어요? 라고 남자가 보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는데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답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떤 말투로 해야 할지 이상하게 긴장됐습니다. 네, 잘 들어왔어요. 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연락이 와 있었고,
낮에도 가끔 안부가 왔어요.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게 됐어요. 답장이 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졌고 조금 늦으면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만남도 잦아졌어요. 토요일뿐만 아니라 평일 저녁에도 잠깐씩 만났어요. 같이 동네를 걷거나 아무 카페나 들어가서 1시간쯤 앉아 있다 왔어요. 대단한 게 없었는데 그 시간이 자꾸 기다려졌어요. 그는 점점 더 다정해졌어요. 걸을 때 자연스럽게 앞을 살폈고 제가 추워 보이면 먼저 알아챘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했어요. 남편도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자신이 싫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밥을 먹다가도, 드라마를 보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그런데 그 생각이 행동을 막지는 못했어요. 생각은 생각이고, 마음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해가 짧아지던 때라 오후 6시만 돼도 어스름했어요. 우리는 강변 쪽 한적한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고 강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둘 다 조용했어요. 억지로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게 불편하지 않다는 게 또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산책로 중간쯤 벤치 2개가 놓인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고양이 한 마리가 벤치 밑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제가 멈춰서 쪼그려 앉았어요. 야옹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고양이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차갑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추우니까요 라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가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우리 둘이 나란히 고양이를 보고 있는데 그게 웃겨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어요. 그도 웃었어요. 고양이는 여전히 무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었어요. 조금 더 걷다가 그가 걸음을 멈췄어요. 저도 멈췄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아주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 석자. 그냥 부른 것뿐인데 그 방식이 달랐어요.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서 그를 봤어요.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당겼어요. 가볍지 않게, 그렇다고 거칠지도 않게, 딱 그 사람다운 방식으로. 입술이 닿았어요. 처음엔 놀라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눈이 감겼어요. 가로등 불빛이 눈꺼풀 너머로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강 쪽에서 차갑게. 그런데 전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짧지 않았어요. 그 입맞춤은 그 안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오래 눌러놨던 것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잠깐 이마를 맞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 그가 팔을 들어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도 그냥 안겼어요. 등에 닿은 그 손이 따뜻했어요. 강바람이 계속 불었지만 그 안에서는 바람도 안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먼저 떨어진 건 그였어요. 살짝 물러나면서 제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아주 가볍게 한 번 더 입을 맞췄어요. 인사처럼 작별처럼 집에 가요. 라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따뜻했어요. 다그치는 것도 아니고 떼어놓으려는 것도 아닌 그냥 걱정하는 사람의 말투.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걸으면서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없었어요. 멍한 게 아니라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뭔가로 꽉 들어찬, 그게 행복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신호등 앞에 서서 파란불을 기다리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했어. 밥은 먹었어? 라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골랐어요. 응, 먹었어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목에 걸렸어요. 전화를 끊고 파란불이 켜졌는데도 한동안 발이 안 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쳐 갔어요. 저만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건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어요. 알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가는지, 어떻게 끝날 수 있는지.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가장 모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뭔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게 너무 그리울 때요. 강변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화면이 보이지 않게, 연락이 와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잠은 역시 안 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먼저 오는 메시지에도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답장이 늦어질수록 그 사람 생각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목소리, 눈빛, 이마에 닿았던 그 마지막 입맞춤까지 피한다고 잊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며칠 동안 저는 남편과의 시간을 자꾸 떠올렸어요. 억지로 떠올리려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꾸 나왔어요. 처음 만나던 날, 결혼식 날 아침, 이사하던 날 같이 먹던 컵라면. 별거 아닌 장면들인데 그게 마음 한쪽에 쌓여 있었어요. 완벽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어요. 주말 부부라 외로웠고 서운한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랑 함께 쌓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어도 가볍지는 않았어요. 나흘째 되던 날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남자가 보냈습니다. 저는 한참 들여다봤어요. 짧은 세 글자인데 그 안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다그치지도 않고 서운하다고도 안 하고 그냥 괜찮냐고. 그게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만나야 할 것 같았어요. 메시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처음 만났던 공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로 걸어가는 내내 발이 무거웠습니다. 뭘 말해야 하는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카페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앞에 두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고 앞에 앉았어요. 주문도 안 했어요. 뭔가를 시킬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봤어요. 다그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뭔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 저는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어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였어요. 유모차를 끄는 엄마, 이어폰을 끼고 걷는 학생, 손을 잡은 노부부. 다들 자기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저만 이 작은 카페 안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카페 안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어요. 옆 테이블 아이가 음료를 쏟은 거예요. 직원이 황급히 달려오고 엄마가 아이를 달래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 둘 다 잠깐 그쪽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찰나가 오히려 숨통을 틔워줬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 계속 가면 나중엔 제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 사람도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이내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 아니었어요. 쓸쓸하지만 따뜻한 그 사람 특유의 그 웃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더 좋았냐고 묻고 싶었는데 묻지 않았어요. 왠지 그 대답을 들으면 더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잠깐 더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조용함이 필요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가 먼저 섰어요. 저도 일어났어요. 그가 계산을 하고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카페 문을 나오면서 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가운 바람. 두 걸음쯤 걸었을 때 그가 멈췄어요. 저도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몸을 기울이더니 제 이마에 가볍게 입술을 댔어요. 아주 짧게. 닿자마자 떨어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행복하세요 라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가 먼저 걸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불러야 할 것 같은 마음. 근데 부르지 않았어요. 그게 맞는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걸어왔어요. 버스를 타려다가 그냥 걷기로 했어요. 생각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걸으면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분명히 아팠어요. 그런데 동시에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부서진 게 아니라 버텨낸 것 같은 느낌. 그 사람을 만난 시간이 잘못된 시간이라고만 할 수 없었어요. 오래 묻어두고 살았던 것들을 꺼내준 시간이기도 했어요. 내가 아직 설레는 감정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님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선택을 미루어야 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보내주세요. 다음 작품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시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